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을 하겠네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이제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게 어제 8시 11분에 뉴욕 특파원이 지난 중동 외교관 철수하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X를 보니까 18시간 전에 지금 테헤란은 4시 15분입니다. 오전. 그리고 이제 해가 떠오를 때가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밤은 아니겠지만 지금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스라엘이 준비하는 작업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24시간에서 48시간 하루나 이틀 사이에 아마 군사 행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외교관과 그 군속들이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의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 시간이 24시간에서 한 48시간 정도 될 것, 그런 보도를 나왔네요. 이제 풀리 레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때릴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지금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라크의 바그다드와 그 다음에 이라크의 총영사관이 있는 에빌에서 외교관 가족들을 다 이제 철수시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면은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 때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염려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또 19시니까 제법 몇 시간 전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카르타 발 기사도 미군 기지, 중동 내의 미군 기지에 대한 공습이 있을 것 같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란이 우리의 핵심 요구 사항인 우라늄 농축 중단에 동의할 것이라는 확신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한 것, 우리 인력이 중동 일부 지역에서 이동 중입니다. 중동이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6월 11일 날 그런 아마 링컨 센터인가는 케네디 센터인가는 그런 개막식에 참여하기 전에 백악관 취재진 답변에, 미국이 이라크 주재 대사관의 부분적 철수를 준비 중이며 지역 내 안보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중동 전역에서 군 가족들이 철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6월 10일 기사입니다. 바레인과 쿠웨이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외교관 가족과 비필수 인력의 출국이 허용됐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비상 인력을 제외한 이라크 내 정부 인력의 철수를 명하고, 이라크에 대한 이게 이제 아마 이라크가 이란하고 같이 시아파의 거의 친한 국가니까 이라크에 대한 여행 경보 수준을 최고 등급으로 올렸습니다. 미 국무부 6월 11일자죠. 이스라엘이 향후 며칠 안에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랑 한번 대대적으로 이란 문제 다루면서 핵협상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쪽으로 타결되지 않으면, 우라늄 농축의 전면 중단으로 타결이 되지 않으면 아마 이스라엘 공격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뤘죠. 자, 이 보시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협상이 타결되기가 어려운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제거하라 이렇게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은 농축 포기는 수용 불가고 평화적 농축은 주권 권리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에 대한
모범적인 그런 해제를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맞섰기 때문에 시간만 이제 흘러간 거죠.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테헤란 이란 지도입니다. 테헤란이 상당히 위쪽에 있네요. 가장 중요한 지역이 아락이라는 데하고 나탄즈 아주 분산돼서 핵개발 시설들이 다 포진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은 나탄즈 1순위 표적입니다. 우라늄 농축시설 수십 미터 밑에 농축시설이 건설되어 있고 그다음에 포르도 여기도 주요 타격 후보고 여러 군데 지금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습 형태는 핵심 지역에 대해서 그런 전투기를 동원해 가지고 타격을 때리는 그래서 이제 동원될 수 있는 비행기는 이스라엘의 F-15, F-16, F-35 스텔스 전투기를 활용한 장거리 공습이 예상되고 단발성 여러분들 타격으로 끝나지 않고 일주일 이상 직속되는 일종의 캠페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전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개 답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거리를 한번 재보니까 1560km 떨어져 있네요.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에서 지금 이제 핵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나탄즈까지 여기 나탄즈까지가 1560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러면 46에 24 한 서울 부산이 한 500km 됩니까? 일반적인 전투기는 공중급유 없이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네요. 그리고 이제 폭탄을 수톤 정도 이런 탑재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전투기가 대단하네요. 폭탄을 몇 톤을 여러분들 싣고 가는데 벙커버스트 여러분들 한 60m까지 여러분 뚫고 들어가는 그런 폭탄은 폭탄 하나가 여러분들 2.3톤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비행기에 2.3톤을 탑재가 여러분들 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제 비행거리가 더 짧아지겠죠.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렇게 장거리 폭격이 가능한 비행기가 F-351 아디르라는 그런 기종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비행기가 이제 그 유일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장거리를 가가지고 폭격을 가할 수 있는 이게 아마 F-351 아디르 이런 비행기고 이제 지하 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하 벙커를 타결해야 되니까 벙커버스트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보통 전투기가 그렇게 많은 뭐 2톤 1톤 이런 여러분들 폭탄을 탑재하게 되면은 항속 거리가 30에 40% 정도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벙커버스트 하나의 여러분들 무게가 2톤입니다. 2톤. 이 60m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지하 60m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 폭탄이 벙커버스트가 이게 벙커버스트 GBU 57인데 이게 여러분들 2톤을 외부에 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외부에 탑재를 해가지고 날아가가지고 한 600km 날아가 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벙커버스트인 겁니다. 벙커버스트. 보잉에서 만드네요. 60km를 때리는 겁니다. 60km. 이거 한번 보시죠. 가장 여러분들 멀리 날 수 있는 게 B2 기종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비행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가서 폭탄을 때리게 되면은 60km, 6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그런 아주 암석도 40m까지는 무난히 통과될 수가 있고 여기 reinforced concrete니까 아주 특수 콘크리트는 60m까지 도착할 수가 있고 이렇게 6m, 8m, 30m, 40m, 60m까지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가 여러분들 2톤짜리 2700km입니다. 2700km. 이 이런 폭탄 하나가 2700km니까
지하시설 여러분들 그냥 때릴 수 있는 이 폭탄 하나가 2700kg니까 2톤짜리 이런 폭탄을 안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참 군사작전도 보통 군사작전이 아닌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 이제 5,000파운드 5,000파운드가 2톤 넘네요. 미국에서 과거 제공받았거나 요청 가능성이 있고 나탄즈 지하시설 공격력으로 그런데 가장 유력한 폭탄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2톤짜리 이런 비행기에 2톤짜리 이런 폭탄을 싣고 1,몇백 킬로를 날아가는 공중급유가 필수적인 거죠. 뭐 참 대단하네요.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뭐 실전거리가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전쟁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이란이 핵을 가지는 거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